그해 겨울, 우린 입학식이 아닌 방학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어느 학교에도 없는 1년의 방학. 용기를 내서 모험을 함께 하신 분들께 좀 격려의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해도 될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친구들한테는 진짜 그냥 그대로 1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을 1년 미루고 하는 1년 동안의 방학이다 이러거나 코칭 얘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코칭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았을 때는 이건 딱 내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꽃다운 나이, 16 28 청춘 청소년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돌려주자. 자기가 직접 자기 고민이 뭔지도 찾고 그 생각을 해낸 건 어느새 어른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우리였다. 나는 별 문제 없이 초중고 대학교를 나오고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평범하게 헤매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쉼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코칭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한 건 어른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즈음이었다. 쉼의 시작은 여행이었다. 아이들은 들떠 있었다. 마치 17년 만에 첫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기대돼요. 애들이랑 놀 게 기대돼요. 제대로 된 여행은 코칭에서 처음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1년 동안 학교를 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무한 경쟁의 입시 교육이 깊숙이 뿌리 박힌 척박한 땅. 이곳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꽃을 틔우게 될까? 생김새도 성격도 너무나 다른 11명의 아이들. 아이들과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다. 코칭 여러분이 많이 유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오그라든다는 이유로 말을 잘 하지는 않지만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제법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만한 기회가 얼마나 되던가. 짧은 글이어도 좋다. 거칠고 정돈되지 않은 글이어도 괜찮다. 우리는 함께 책을 읽고 질문을 던지고 글로 정리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했다. 채윤이는 어렸을 때 밝고 당돌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목소리가 큰 아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틀에 박히고 경쟁이 치열했던 예중생활은 채윤이의 개성을 빼앗아갔다. 점점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고 느끼던 어느 날 채윤이는 코칭을 만나게 되었다. 학교 다니면서 그게 되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해야 되고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근데 좀 코칭을 시작하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제일 힘들었던 게 그냥 내 시간이 없고 분명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긴 하지만 뭔가 좀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채윤이는 더 이상 피아노 연습에 쫓기지 않았으며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엄마와 친구들 그리고 우리와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채윤이는 어릴 적 밝음에 의연함을 더하게 되었다. 놀장 김채윤의 귀환이라고 해야 할까? 지난 1년 아이들은 소리와 색깔과 몸짓을 통해 자기 감정을 마음껏 표현해 보았다. 여기에는 정답도 오답도 없다. 나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다. 또
또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른들을 만나보기도 했다. 나는 이 사회의 어느 부분을 채우게 될까 상상해보면서 말이다. 그렇게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밖의 세상을 만났다. 특히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지연이의 변화는 극적이었다. 지연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작한 친구다. 지연이가 꽃친에 오기 전까지는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꽃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수줍고 무언가 하나 할 때도 굉장히 주변의 눈치를 보던 기억이 난다. 정말 나의 모습대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주고 그러니까 나를 막 이렇게 약간 포장하고 있던 것들을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나대로 믿어주시니까 그럼 네, 저는 매우 설레고 지금 기대돼요. 1살 어린 동생으로서 언니 오빠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이렇게 까불거리면서 끼를 발산하는 아이가 될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 꽃친의 분위기 약간 되게 자유롭게 너네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이렇게 약간 그러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를 물론 그 저희를 믿어주면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이렇게 다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막 저희도 더 친해지고 막 되게 되게 재밌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연이는 카메라 앞에 선다. 처음에 연극을 좋아하고 연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지연이는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는 것 같다. 어쩌면 아이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지연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된 건 아니었을까? 꽃이는 내 청소년기에 가장 찬란한 순간이다. 찬란한 시기이다. 이거 또 넣으실 거죠? 이렇게 오글거리 하는 거. 꽃친에서 1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아이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날. 네, 2001년생인데 너는 2000년생이야. 맨날 물어봐요. 언제 나 00년생이야? 뭐 비밀번호 불러봐. 이러면 00. 신기해. 맞아요. 저는 한 거 아닌데 저희 반 애들이 이제 저랑 2학년들로 나가고 있으면 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약간 가다 왔나가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약간 하고 있어요. 지우는 정말 겉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모범생스러운 아이였다. 착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인, 누가 봐도 아무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잘하는 아이였는데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지우가 조금 염려스러우셨나 보다. 해야 하는 역할의 틀 안에서 반항할 생각도 없이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아이가. 중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이 계속 모범생이라 하려니까 나는 이제 모범생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런 게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 혼자 공부하면서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성적 안 하면 또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모범생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깬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고, 4년 지나고 나서는 또 그게 좀 변화가 돼서 뿌듯한 것 같기도 하죠. 네. 약간 그 심리학하고 겹쳐갖고 모두가 가는 길을 벗어나 뭔가 특별한 걸 찾아내서 기쁜 게 아니다.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지우를 자유롭게 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었다. 좀 새롭게 알게 된 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은 그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한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꽂히는 게 많이 없었었는데 작년에 좀 나름 몇 개가 있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다할 수 있구나를 느꼈던 것 같고, 그런과 동시에 정말 나는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런 거 좀 발견하게 된 것 같고. 저요 시험 완전 잘 보거든요. 작년에 쉬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왜? 쉬면 더 공부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아니요. 저 중학교 때 완전 중하위권이었는데 여기서 완전 잘해요. 뭔가 배경 지식이 좀 공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봐서 꽃다운 친구들은 1년을 천천히 걸었다. 그 속에서 미처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다양한 인생 선배들을 만나 넓은 세상을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언제 작년이 생각나니? 어떨 때? 자고 싶을 때. 근데 맨날 자고 싶어서 맨날 생각나겠네? 그럼? 네, 진짜 작년에 많이 잔 제가 부러워요. 나 너무 자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그때처럼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 적이 또 있었을까? 분명 느리게 걷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어쩌면 쉼의 시간은 한 번도 제대로 바라봐주지 못했던 자기다움을 찾고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건 지금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필요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